르네상스의 심장 피렌체, 그리고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기울어진 탑의 도시 피사. 두 도시가 품은 신앙의 흔적을 따라 이탈리아로 떠난 성지가 좋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던 세상이 담긴 곳 다빈치 박물관입니다. 500년 전 천재의 손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비밀을 만납니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꼬박 200년, 기울어진 채로 서 있지만 수백 년을 끄떡없이 버텨온 탑. 피사의 사탑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재의 손끝에도 기울어진 탑 안에도 신앙의 흔적은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품은 은혜의 이야기를 성지가 좋다와 함께 찾아갑니다. 르네상스 5대 도시 신앙 기행 세 번째 이야기, 피렌체와 피사가 전하는 은혜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피렌체에서 이제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는데, 사실 피렌체 르네상스의 대가 중에 하나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예,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도 했죠. 어쨌든 미켈란젤로와 함께 당대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최고의 르네상스 인물 중에 한 곳인데, 이분의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마나 다양한 예술의 분야에서 과학에까지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자, 이제 이곳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 그가 얼마나 발명에 온갖 노력을 했는지, 또 그의 발명의 과정, 노력, 그 아이템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 네, 저도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한번 가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반에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죠. 뭐 아주 다양한 분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머릿속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특히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곳에 가치가 있습니다. 야, 이게 보니까요, 정말 천재라는 말, 이거 요거는 이제 잠수 이 공기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바닷속, 또 나르는 것까지, 비행 실험까지, 그 다음에 중세 시대의 건축의 중요한 지렛대나 도르래, 또 이 중세 시대 때 이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과학, 또 이 미술, 조각, 해부학까지. 네, 요거는 이렇게 돌리면서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까지도 이렇게 실제. 야, 정말 이 상상하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정말 천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여러 곳을 보는데, 만들기, 또 이런 측정 기구, 하여간 인간이 이 살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친 이 발명가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돌리면서 공기를 밑으로 보내면서 또 오르게 하는 오늘날의 헬리콥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근대의 비행기를 만들기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러한 시도, 이건 나르는 꿈, 우리 이 새를 보면서 우리 인간도 날 수는 없을까라는 그 호기심을 실제로 이렇게 시도해 봤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이제 누구나가 오면 이렇게 직접 다 만지게 돼 있어요. 예,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도 그의 것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놨고, 또 모나리자라든지 최후의 만찬 그 의미로. 예, 특히 이 원근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르네상스의 새로운 또 미술의 세계를 연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이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이제 많은 지방 간에 또 전쟁이 있다 보니까
또 전쟁의 무기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발로 안에서 조정을 하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기관단총회 같은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유난히 이렇게 이제 무기와 전쟁과 관련된 그런 발명품들이 많은 걸 보면은 그 시대가 이걸 원했구나. 그만큼 이제 전쟁이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전쟁의 무기들을 고안해내고 실제 전쟁에 적용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발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실생활과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박물관을 오면 대단한 천재적인 발명가라는 것도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시대가 이러한 것을 원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교회 건축이 많이 됐잖아요. 돔 형식의 일을 어떻게 이게 이제 이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거대한 우리가 지난 편에 이제 피렌체의 두오모 거대한 이보다 더 큰 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교회 건축에 특히 적용된 그런 돔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산 로렌초 교회인데 요 정면은 또 미켈란젤로가 착안을 했었던 것이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야 그렇구나 인간이 이러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도르래를 활용을 해서 인간이 들 수 있는 힘보다도 더 많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건 이렇게 새를 보면서 왜 인간은 새처럼 날을 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것, 나를 수 있는 것이라든지요. 또 도르래 지렛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더 무거운 것을 더 높이 손쉽게 올릴 수 있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을 또 과학을 또 이렇게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많은 것들, 특히 이제 교회에 음악이 이제 악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시스템을 입력해 놓고 인간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주될 수 있는 그런 악기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명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 궁금함은 그 호기심이 생기면 그것을 실현하고자 했던 한 인간의 그 노력과 몸부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쭉 돌리면서 이제 다다다다다 이렇게 연주가 될 수 있도록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참 신기해요. 어린아이들 장난감 같지만 실제 이곳이 이제 교회라든지 이런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악기들을 또 이런 장비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참 그것도 다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주 체계적인 먼저 설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 나가는 정말 천재적인 발명가의 면모를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요 방을 봤을 때는 이거 오히려 의사들의 분야인 줄 알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미 이 신체의 근육 구조, 혈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더 육감적인 조각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해부학 노트를 보고 계신데
이야, 정말 그의 호기심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과학적인 이런 해부학적인 또 중요한 연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 아마 이 어린아이들이 가면 너무나도 즐거워하고요. 잠시 이런 것이구나라고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유심히 보면서 엄청난 과학 교육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산 교육의 현장이죠. 예,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봐야 제대로 보이는 그것을 반대로 기록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정말 야, 이게 우리가 눈에 익는 그 폼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해서 거울을 통해야만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방송국에서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이 원고를 이제 앞에 보면서 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이미 수백 년 전에 다빈치의 박물관에서 그가 생각하고 고안해내고 정말 오늘날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아이디어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빈치 박물관에서 봅니다. 네, 또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이런 것까지도 호기심을 가졌었구나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분야는 정말 끝도 없는. 예, 이제 우리는 이 피렌체를 떠나서 피사로 갑니다. 피사로 가는 피렌체 기차역입니다. 예, 우리 르네상스의 5대 도시를 지금 이렇게 찾아 나섰는데 이제 피렌체를 이렇게 둘러보고 기차를 타고 갑니다. 뭐 1시간 남짓 이동하면 해양 강국의 르네상스 도시 피사를 가게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피사는 기울어진 사탑으로 유명하잖아요. 야, 정말 그걸 보러 가는 겁니다. 결국은 기울어진 피사의 탑을 이제 보면서 또 르네상스 시대 때 이 피사가 정말 과학과 교육의 도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현재, 이유정 피사로 갑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뭐 잠시 직항이 있어서 이렇게 르네상스의 도시를 탐사하며 함께 이제 이동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되면은 피사,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그리고 로마. 자, 드디어 이제 피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거리가 1시간 남짓이니까 이게 이제 로마에서 피렌체를 거쳐서 피사에 오는 기차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립니다. 그만큼 이 피사에 특히 사탑, 기울어진 탑 유명하죠. 한 번쯤은 보아야 될 무엇보다도 이 피사의 유명한 인물 갈릴레오가 바로 이거 피사의 출신입니다. 그렇죠. 갈릴레오와 같은 유수한 과학을 이루어내고 성취해냈던 또 도시로도 유명한데요. 자, 오늘날 보는 피사의 기차역입니다. 예, 이 피렌체에서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혹시 피렌체에 방을 잡았다면은 아침에 와서 보고 오후에는 다시 피렌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도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잠시만 여기를 거쳐가기 때문에 가방을 맡기는 곳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다 하루 종일 가방을 끌고 다니지 않고 또 앱으로 되어 있어서 인터넷만 되면은 자동으로 결제를 하고 가방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 피사의 역을 나와서 이제 우리가 피사까지 가게 되는데 뭐 걸어서 한 15분, 20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가는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우리는 걷기로 했고 저는 뛰기로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피사탑까지 걸어 24분 거리를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뛰었습니다. 예. 예, 제 몸이 이제 가볍게 뛰는 것도 힘들다는 것보다는 몸이 이제 가벼워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라든지 어디든지 가게 되면은 그냥 이래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그냥 한번 뛰면서 돌아보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조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버스를 타려다가 그냥 패스해서 우리 동행 가족 헌재유정이 또 이영란 PD를 설득을 해서 그냥 우리는 걷자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이제 앞서서 뛰어가고요. 피사까지 1.5km를 조깅으로 한번 그렇죠. 가봅니다. 우리가 이 성지가 좋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예. 걸어와요. 걸어가면 24분, 버스 타면 19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이 성지가 좋다는 이제 현장을 담으면서 대부분 많이 걷습니다. 걸어야 실제 그 지역 도시의 삶의 모습도 가면 보고. 계속 선물 가게가 있어요. 자, 역시 이 피사는 이 사탑 기울어진 탑 하나로 정말 먹고 사는 것 같은 모든 광고와 기념품과 이곳에 이렇게 기울어진 피사 사탑 하나. 그래서 정말 이 원래 이렇게 기울게 만든 게 아닌데도 기울어진 것을 그대로 또 살려서 결국은 불완전한 것도 세계적인 이렇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기 이제 중세 르네상스 도시답게 르네상스의 아주 결국은 이 강을 따라서 이게 이제 피렌체에서 No, doesn't say. Oh wait, Almo. 알모. I-R-M-O. 알모 리버. 그렇죠. Thank you very much. 이- Where from?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저는 그 동네 Enjoy. 사는 사람인 줄 알고 강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찾아서 아름다운 알려주셨어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주 이쁘장한 강가의 교회가 있고 예. 자 우리는 알모 강을 건너고 있고요. 이 강은 우리가 봤던 피렌체에서도 역시 흘러서 이 피사를 거쳐 지중해로 나가는 아주 또 걸으면서 재밌습니다. 또 곳곳에 기념품 가게가 정말 끊임없이 결국은 하나 사지 않고는 그냥 떠날 수 없는 피사의 이런 수많은 관광 가게들, 그다음에 카페들, 또 식당들이 많고요. 또 역시 르네상스의 기독교 도시답게 곳곳에 교회와 이런 것. 자, 정말 드론이 안 돼요. 근데 올라갔다가만 떨어지는데 올라간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론 장면도 보여드립니다. 네, 바로 피사의 기울어진 탑과 바로 이것이 이제 피사의 두오모죠. 피렌체에도 두오모, 밀라노에도 두오모가 있고 특히 이곳은 이 피사 기울어진 사탑을 배경으로 정말 사진 찍을 수 있는 세계적인 장소죠. 어디를 봐도 다 사탑을 향해서 손을 뻗고 몸을 기울이며 정말 오히려 저것이 오리지널 원했던 대로 정상으로 돼 있었다면 저렇게까지 유명해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한 피사의 사탑. 이미 이 건축 초기부터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기울기 시작했고 이후에 오히려 이 보수한다고 하는 것이 더 기울어졌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과학적으로 이 교정을 하면서 이제는 저렇게 보면 탑 위에 사람이 올라가도 안전할 정도로 그래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바로 이 피사의 사탑입니다. 정말 기울어진 탑, 오히려 비정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비정상을 보기 위해서 오는 또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고정을 시켜서 53m에 이렇게 툭툭 돌아서 8층까지 올라가게 되는 곳까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정말 피사의 사탑을 아마 보고 싶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있는 곳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중세 시대 때의 기독교 부흥을 이끌어냈던 바로 르네상스의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유럽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고 꼭 이렇게 봐야 될 정말 기독교의 많은 조각과 성화와 이 건축은
결국은 기독교 정신이 들어져 있고 신앙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술과 그런 성화와 기독교의 예술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도시들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당시에 이 르네상스 시대 때의 많은 특히 이 배가 있는 것이죠. 예, 이 피사는 강한 해상 국가의 왕국이기도 했지요. 네, 정말 예, 특히 로마 하게 되면 로마의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주전 8세기 로물루스 형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늑대에게서 젖을 먹고 결국은 로마를 이렇게 여기서 세운 보니까 로물루스 형제. 여기서 보니까 진짜 이 교회와 함께 이 사탑, 종탑이 기울어진 것이 정말 확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또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기울어진 것을 안전하게 교정을 하고 기울어진 사탑으로 그렇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1173년에 시작을 해서 결국은 기울어져서 또 중단을 했다가 또 그 사이에 땅이 다져지면서 다시 또 하다가 재정 문제로 또 멈췄다가 안전하게.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과학적 원리로 고정을 시켜서 이제 안전하게 해서 거의 200년 만에 완성된 피사의 사탑이고요. 예, 피사의 두오모답게 청동문에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또 감동적입니다. 네, 조금 이제 수리 중이라 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입구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예수님이라든지 다양한 성경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상상해낼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두오모도 그 앞에 둥근 세례당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이곳에서 로마로 떠나가기 전에 둘렀던 곳이기 때문에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의 그림이라든지 정말 이 유럽을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각과 그림으로 성화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지요. 네, 아주 그 기둥 하나도 정교하게 마치 나무를 잘 조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리석을 활용했다고 하는 것에 더 이제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두오모와 세레터와 사탑이 하나의 이제 거대한 성 안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잠깐 이렇게 성 밖으로 나와 봅니다. 네, 어느 쪽에서 봐도 이 사탑과 두오모 교회와 세례당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주 피사 하나 가지고 먹고 살 정도로 이 도시는 관광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르네상스의 꽃피었던 신고전주의죠.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의 이제 문명이 다시 르네상스의 문명으로 태어난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피사의 모습이고요. 그 유명한 두오모, 세례당, 두오모, 그다음에 기울어진 사탑까지.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울어진 사탑을 보기 위해서 피사에 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지가 좋다는 틈틈이 이제는 유럽으로 가서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던 르네상스 시대를 돌아봅니다.